부산에서는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어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려를 낳았던 부산의 첫 임산부 확진 환자는 특별한 증상은 없는 가운데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분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류재미 기자입니다. 부산에선 어제 단 한 명의 추가 확진 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1일 부산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자가격리자도 전날 1000명대에서 5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 부산시의 감염 경로별 방어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천교회나 성당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 발생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그 코호트 격리나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해제되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걸로. 확진 환자 가운데 호흡기 질환이 있던 고령 환자 2명이 위중한 가운데 대부분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부산 첫 임신부 확진 환자는 발열, 호흡기 등의 증상이 거의 없는 가운데 임신부에게도 쓸 수 있는 일부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치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직 감염에 대해선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근거도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요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아파트가 격리 조치된 가운데 부산시는 전수조사 결과 부산 내 신천지 교인 집단 거주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750세대 한 24세대가 산다든지 아니면 2500세대쯤 되는데 한 30세대가 산다든지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일반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교사인 86번 확진 환자와 해외에서 입국한 47번 확진 환자 등 아직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환자들이 남아있어 부산시도 소규모 집단 감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학원 등에서의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제 학원총연합회 부산지회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는 임시 휴원을 유지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6일부터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현장을 방문해 휴원에 따른 지원책을 안내하는 한편 방역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는 따스한 봄 햇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7.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차츰 남서쪽에서 먹구름이 들어와 오늘 오후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경남도 오늘 아침 크게 춥지 않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15도, 양산은 1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 해상에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내려가 다시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기업, 대학가 할 것 없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기업 기부도 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의류와 공산품 등을 취급하는 동구 남문시장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190여 개 매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시장 5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최근 나흘간의 자체 휴무까지 가진 뒤 다시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뜸합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시장 상인회가 나섰습니다. 임대인들을 설득해 석 달 동안 평당 2만 원씩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가게도 어려운 마당에 임대료를 이렇게
이렇게 인하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당연히 좀 도움이 되죠. 예, 도움이 그럼요 많이 되죠. 현재 70여 개 점포 주인이 임대료 인하에 합의했고 동참하려는 임대인이 더 늘고 있다는 게 상윤회의 설명입니다. 대부분이 흔쾌히 여기에 동참하셔서 일이 잘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장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뿐 아니라 부산 진구 평화시장, 점포 카페거리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일부 지역 대학들도 학내 입주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부 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갈치 시장 상윤회 부산 어패류조합도 최대 100만 원 수준인 조합비를 인하하는 등 착한 조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건설자재 업체는 회사 법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도 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분담하고 또 상생하기 위해서 임대료 할인을 50%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 사태를 추이를 보면서 그 할인율과 그다음에 할인 금액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방역 작업을 위한 알코올 소독제 등도 부족 현상이 빚어지면서 부산의 한 주류업체는 방역과 소독 활동을 위한 알코올 주조 원료 100톤을 대구와 부산 등 지자체와 군부대 등에 전달하는 등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부산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사이면서 공무원인 부산시청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을 만나서 이번 코로나19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비책 등을 알아봅니다. 생생 인터뷰 정세민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1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보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부산에서 가장 바쁘게 지내온 한 사람. 부산시 건강정책과 안병선 과장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때로는 사무실에서 하루 24시간을 꼬박 보낼 정도로 코로나19와 또 시간과의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출근해서 아침에 이제 간밤에 상황 정리하고 회의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은 오후에 또 간밤에 상황 정리 다 된 것 같고 오후에 브리핑하고 그러고 나면은 그날 생긴 이제 오후에 브리핑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오전에 이제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그 현장에 관련된 서류 갖고 오면 상황 정리하고 역학조사 동선 잡고 이렇게 하면 한 11시나 12시쯤 되고. 최근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에서도 아직은 안심할 시기가 아니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끝에 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직은 시작 한 초반에서 중반 그 사이 정도 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온천교회의 감염이 크기는 굉장히 컸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드 요양병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다 80, 9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겠다, 이게 감염이.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난 1990년 의사로 서구보건소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의무직 공무원 생활 30년째인 그녀는 자신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간접적인 피해자임을 밝힙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여행 가려고 예약 잡았다가 이것 때문에 위약금 물고 이제 아무 데도 못 갔던 거. 코로나19가 끝나야 우리나라 사람 외국 갈 수 있겠죠. 새로운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가고 감염에 의한 확산 가능성도 커지는 시대에 사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에게 인내와 대비를 강조합니다.
저희가 5년 전에 메르스 그 앞에 또 신종플루 겪었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감염병은 올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비가 되어 있으면 이겨내기 굉장히 좋은데 한 번씩 닥칠 때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요 고비가 지나가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겨낼수록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더 결속되고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런 희망 갖고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여수 산단에서 근무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 대부분이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까지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작업복 세탁시설 건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산단에서 일하는 한 건설 근로자의 작업복. 옷 곳곳에 작업 도중 묻어나온 유리 섬유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렇게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어떻게 세탁해야 할지가 늘 고민입니다. 그냥 봐도 뭐 이렇게 묻어있고 더럽다 보니까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빨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사업장에도 세탁시설이 없다 보니 여수 산단에서 일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95% 이상이 이처럼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와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옷에 묻어있는 화학약품 등 각종 유해물질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만 돌린다고 해도 남아있죠. 저 세탁기 안에 또 잔여물이 남아있고 하니까 뭐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서 연고 같은 거는 뭐 항상 준비해둬야 되고 병원 또 자주 하고 심하면 진물도 나고 막 그래요. 이 때문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산단에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쇳가루, 유해물질 냄새, 뭐 페인트, 신나, 뭐 포르말데히드 이런 발암물질 등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작업복 세탁소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한 데 이어 광주시는 오는 7월, 영암군은 내년 초 운영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 SOC란 점에 공감한 결과입니다. 반면 여수시는 아직까지 추진 계획이 없다며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이런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다음 회기에서 작업복 세탁소 건립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번영로 문현동 방향 광안터널을 달리던 4.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려있던 건설 폐자재가 타면서 터널 안에 연기가 가득 찼고 이 구간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썸이 금정체육관에서 열린 청주 KB스타즈와의 홈경기에서 78대 6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BNK는 19점 8리바운드로 맹활약한 다미리스 단타스와 17.5리바운드를 기록한 구슬 등을 앞세워 상대 코트를 압박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BNK는 여자 프로농구 사무국이 내일부터 2주 동안 정규리그를 일시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1일 삼성생명과의 경기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범 경기 일정을 모두 취소한 가운데 올 시즌 첫 홈경기를 다음 달 3일 기아와의 3연전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롯데는 오는 28일 잠실에서 두산과의 시즌 개막전을 갖고 인천 문학으로 옮겨 SK와 3연전을 소화한 뒤 다음 달 3일 사직에서 첫 홈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 전지훈련 중인 롯데 선수단은 오는 17일 귀국해 마지막 전력 다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11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부산 여성단체 연합은 성명을 내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총선을 앞둔 올해 여성의 정치성 확대와 성차별 문화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기준 성별 임금 격차 세계 1위,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로 전 세계 평균 23.4%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대출 신청한 도서를 다음 날 도서관 주차장 입구를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수령하는 북 드라이브 스루가 부산에서 실시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오늘부터 시민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2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안심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는 따스한 봄 햇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7.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모레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내려가 다시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이번 주도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